안녕하세요. 포타임엔 미국 소식입니다. 제1주년 사은품에 당첨되신 분들 아래 이메일에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사은품을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1월 2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타임엔 중국은 초당 퀸틸리언 계산을 할 수 있는 엑사스케일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개발하였다고 하는 두 대의 엑사스케일 컴퓨터 시스템은 우시의 국립 컴퓨팅 센터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선웨이 오션 라이트 시스템과 티아니3라는 기계는 1.3 엑사플로우를 생성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엑사스케일 컴퓨터 프로젝트인 프론티어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은 몇 달이 더 걸려야 완성이 된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개발하는 것보다도 중국이 결과적으로는 몇 달을 앞서서 개발에 성공하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오크리치 국립연구소에서 지금 개발 중입니다. 또한 퀸틸리언이라는 숫자가 궁금하여 사전을 찾아보니까 일반적인 단어 사전에는 퀸틸리언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한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외래에서 유래된 퀸틸리언 자체는 지금 컴퓨터 용어선상에서는 공이 18개 붙은 숫자라고 합니다. 즉 백경이라는 뜻이죠. 최근에 극초음속 로켓 발사도 중국이 미국에 앞서 있고 이 컴퓨터 시스템도 지금 중국이 미국에 몇 달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은 전부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이 이에 앞서서 개발이 가능한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또한 문재인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겼던 SUV와 오버랩이 되는 것도 웬일일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린지 그레엄 상원 의원이 1월 6일 소요 사태 때 DC 경관들에게 시민들을 향하여 발포 사례를 요구하였던 사실이 밝혀져 일파만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린지 그레엄은 뻔뻔하게도 지금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의사당을 난입하여 상원실을 점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살을 해야지 하는데 무언가 큰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이 선출한 자기들이 누가 선출해 줬는지도 모르고 그 주인을 향하여 총을 쏴서 죽이라고 하다니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그 당시 한 발을 그대로 옮기자고 하면 바로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신 경관들에게 준 원총을 이럴 때 쓰라고 준 것이지 당장 저격하여 살해하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자가 공화당 상원 중진에 포진하고 있으니 공화당이 폭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월 6일 사태 이후에 언 10개월이 흘렀습니다. 국회 녹취록도 있고 또한 증인들이 다 있는데 왜 이것이 이제야 불거져 나올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인지 어쨌든 그 배우가 궁금하기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린벨의 출신의 퇴역 군인이자 플로리다 공화당 하원 의원이기도 한 마이클 월츠 의원이 팍스뉴스 마리아 발트로모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브레그락이라고 하는 투자 운용사의 CEO인 레리 핑크가 투자가들에게 중국 투자를 독려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히 염려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말에 따르면 레리 핑크가 인민해방군과 중국 공산당에 연계된 회사의 투자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The America Prospect이라고 하는 TAP에 의하여 2019년 미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28개 회사 중에 2회사의 집중 투자를 권장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2개 회사는 바로 힉비전과 아이플라이텍이라고 합니다. 의원은 또한 말을 이어가기를 미래에는 우리의 주적인 중국 공산당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개발한 무기에 의하여 우리 군인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TAP의 발표에 의하면 2021년 기준으로 9조 4,600억의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회사로 브레그락이 지금 게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머니톡스라고 하여 돈이 말한다고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국가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국가는 제껴놓고 무조건 돈부터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라 이런 서름을 안 당해봐서 그러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에서 나온 소식이 아니고 멀리 인도에서 나온 소식이지만 백신에 관련된 소식이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파이자가 자기들 백신을 가지고 전 세계에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WION이라는 채널에서 폭로하기를 파이자가 전 세계에 자기들 백신을 공급하면서 가난한 나라에는 그 나라의 국가 자산에 대한 차악권까지 사인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백신 공급 일정과 백신 접종 일정까지 화이자가 다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각 나라에는 전혀 권한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모든 스케줄과 모든 용량 또는 접종
일정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품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주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다고 아주 비난의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라마다 가격도 다 다릅니다. 제일 비싼 것은 역시 호구인 미국입니다. 미국은 원 유닛당 19불을 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 같은 데는 11불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에는 국가 자산에 대한 차악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 드디어 전체 감시 체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타주는 2022년부터 디지털 드라이브 라이선스, 즉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일반적인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예민한 개인정보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건강정보, 백신정보, 자산정보, 크레딧정보, 여행정보, 세금정보, 자동차 등록, 그리고 소비 성향까지 전부 분석을 하여 소비 정보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한 감시와 통제의 체제의 시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리버럴한 주에서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 날이기도 합니다. 그간의 연킨 후보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많은 논란을 자아냈던 테리 맥클레프가 지난 주말에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버지니아주에는 너무나 많은 백인 교사가 있어서 인종 이론을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 돌아가는 말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아젠다를 위해서 그런 말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미국의 인구 분포도를 한번 봅시다. 흑인이 12%입니다. 라티노가 15%입니다. 기타가 한 5% 되고 나머지는 전부가 백인입니다. 백인이 60%가 넘는 나라에서 백인 교사 수가 많은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또 먹힙니다. 그 이유는 사고가 짧은 백인들이 그 가짜 선동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본 가치관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쉽게 선동에 먹히는 것입니다. 어저께까지 많은 언론기관과 또한 조사기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지금 연킨 후보가 3 내지 4% 정도 더 득표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킨 후보의 당선이 확정적이긴 한데 물론 그 조건은 이상한 기계 안 돌리는 조건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31일자로 MBC의 척 토드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행하는 프로인 미트 프레스에서 미국인의 71%가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22%만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 다수가 지금 미국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또한 이 설문조사에 나타난 것으로는 71%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민주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미국이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또한 조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도 42%로 반대 54%의 두 자리 숫자 이상 지금 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달 전에 지지율이 46%에서도 4%가 빠진 것으로 나타나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 능력이 거의 마비 상태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유능한가에서는 37%만 그가 유능하다고 믿고 있으며 63%는 무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가 바로 민주당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공화당원들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유추해 볼 때 조 바이든의 지지도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자리 숫자가 아닌가 하고 유추를 해봅니다. 또한 민주당과 공화당을 비교하는 설문조사도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 공화당이 잘한다로 일색으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잘한 것은 기후변화나 이런 한두 가지 이슈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의 우리가 긴급히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전부 공화당이 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경안보에 대하여 공화당이 27%를 앞서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약 24%가 앞서 있고 범죄율 억제도 22%가 앞서 있고 국가안전에 대하여서도 21%, 경제 문제도 18%, 그 다음에 기타 등등에서 13%가 공화당이 잘한다고 대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폭망의 서막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G20 회담에 관한 가십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세계 20개국의 정상들의 모임인 이 회담에서 어느 한 사람도 지금 마스크를 끼고 촬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중공 바이러스는 아마도 인간 차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담장 바깥에 이 분수의 기념 촬영을 하였는데
이 분수는 바로 여기에다가 동전을 던지면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는데 조 바이든의 얼굴은 어디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 바이든에게 물어봤더니 엘리베이터를 잘못 타서 못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이 회담 도중에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문재인이 하였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은 G20 회담에서 미국을 완전히 병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19대 1로 토론을 하여 전혀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당신들 19개국이 다 내는 돈을 더해봤자 미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왜 같은 의제를 가지고 당신들 목소리가 더 크냐. 그리고 미국의 국익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내가 국민들 세금을 여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파리 기후협정의 탈퇴를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조 바이든은 이번 G20에 가서 한다는 소리가 미국이 잘못된 정책으로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것에 대하여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9명의 세계 각국 정상들이 조 바이든을 아주 우습게 본 것이죠. 자기 나라의 기본 정책을 가지고 군주는 무릎을 꿇지 않듯이 절대적으로 다른 나라에게 그렇게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 바이든이 그것을 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미국이 완전 호구가 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국민들 세금이 파리 기후협약 때문에 반 이상을 미국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우는 아니죠. 이러니 민주당에서도 지금 조 바이든 행정력에 대하여 두 자리 숫자가 겨우 나올똥말똥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